자, 2026년 대비 사서교사 합격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현재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O가 예전 정권보다 지금 현 정권이 줄어들었잖아. 그지?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 도서관 단체들이 주로 지금은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죠. 언론 홍보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이나 웹에 들어가 보시면요. 사서교사 치면은 각 시도별로 그 뭐냐 유명 인사들이 전부 다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거든요. 역설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좀 작년에 좀 그랬죠. 강원도 안 뽑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뽑아야 된다.' 이런 기사들은 나오는데 막상 좀 홍보가 효과가 조금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다음에 2024 년도였죠. 그때는 이제 행안부에 방문을 해서 또 항의도 하고 뭐 이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활동을 보면은 어 올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도서관과 정보생활이라는 우리만의 교과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2007년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책들 뭐 요런 것들이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나온 건 아직 없어요. 하지만 이제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맞는 또 우리의 또 새로운 교과목이 나온다면 또 사서교사의 필요성이 좀더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언론에는 꾸준히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11 월까지 내가 보니까 연합뉴스까지 계속 사서교사의 필요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해마다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지능기본계획 발표라든가 또 국가도서관위원회죠. 자, 여기에서도 지금 4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이런 데 보시면은 어 사서교사 TO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좀 추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위기와 기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기는 뭐냐 하면은 항상 이게 문제죠.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고 있다 하는 이게 가장 큰 위기죠, 우리 쪽에서는. 자,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라고 한다면 나는 해마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신규 분야의 진출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유아교육법이 있습니다. 지금 유아학교라고 하죠. 옛날에는 우리 유치원이라고 배웠잖아. 어. 그래서 자, 여기에 사서교사가 빠져 있어요. 어. 그러면 역량이나 보고는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있는데 좀 싼 걸 먹고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얘는 아이스크림하고 초콜릿 들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초콜릿에 눈이 가겠죠. 나도 똑같은 거야. 쟤들은 저걸 보는데 우리는 왜 없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 그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양 보호는 확보가 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하는 그런 의문.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유치원 있죠? 예, 유아학교 같은 경우죠. 지금 유아학교라고 하니까 여기에 보니까 공립이 사립보다 규모가 크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지? 이거라도 우리가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 특수학교도 있습니다. 자, 거기서도 우리가 사서교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77개 학교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해마다 그지? 한 30명 정도의 TO를 내준다면 우리한테 상당히 힘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공식적으로는 지금 164 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수학교가. 근데 내가 알기로는 사립 같은 게 포함된다면 한 177개 정도가 될 것이다. 이 같은 경우는 인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잘 활용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인제 뭡니까? 우리 도서관 단체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이쪽은. 그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요. 자,
고교 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되잖아. 고등학교부터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서교사의 또 필요성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럼 요런 것도 일종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희망일 수는 있잖아. 희망이지만 당장에 우리한테 오는 건 없다. 맞죠? 자 그런데 이걸 봅니다. 사립학교 티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죠. 기회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기회일 수가 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작년부터 서울, 경기, 전북, 제주 포함해서 자 24 개구의 사립학교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4 명이 합격해 갈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까? 기대를 해볼 만하지. 그지? 24개 이상이 나와주면 우린 고맙고 근데 소문은 어때요? 지금 100 몇 개를 뽑을 거다 얘기했지만 사실 한 번에 100 몇 개 뽑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찔끔찔끔해서 그지? 좀 티오가 좀 더 나와 준다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사서교사가 되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라고 이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 지금 공무직 분들과 기간제 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사서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하니까 이분들이 뭐 교사로서의 그 강한 자부심과 학생들을 사랑한다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진짜 본인의 마음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니까 자 가장 많은 게 이거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이잖아요. 솔직하고 그죠? 자 그다음에 현재 인원이 공부직에 유지가 되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른데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은 공무직을 유지 차원으로 갑니다, 정책이.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데가 어디냐? 대구입니다. 자 대구는 어떠냐 하면요. 공무직이 인제 안 뽑아요. 안 뽑고 기간제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지? 기간제로 전환을 하니까 그럼 사소교사 티오가 좀 더 나와 주지 않을까? 맞죠? 그런데 아직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기간제에서 사소교사의 전환이 없어요. 상당히 안타깝죠. 이 대구라는 지역이 뽑을 수 있으면 인제 앞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아직까지 별다른 내용이 없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2018 년도에 우리가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예 법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지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봐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걸 또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교사로서의 대접을 내가 받지 않고 있다고 느낍니다." 체감한다는 거지. 스스로 그지?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물론 사소한 것들도 많지만 그런 건 다 빼더라도 가장 크게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기간제는 어떠냐 이거예요. 자 기간제는 자 한 학교당 우리가 보통 6 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계약을 한다고 쳤을 때 자 뭐 예외적으로 2 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한 개 재단에서 중고등학교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중학교에서 1 년, 고등학교 1 년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이지만. 자 그런데 매번 계약에 대한 부담이 크죠. 물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간 좀 많잖아요. 외곽 지역 가시면요. 얼마든지 내가 돌아다니면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계속 계약을 하고. 어. 자 그다음에 방학 근무가 또 차이가 나죠. 어떤 데는 방학 때 근무하라 그러고 어떤 데는 뭐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자 그다음 성과급 역시 뭐하고 연결돼요? 요렇게 연결이 되죠. 어. 이렇게 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어.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사서교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올해 어쩌면 올해 가장 느낄 거예요, 정년 보장이라는 거. 왜? 지금 대기업들 위험하잖아요. 뭐 롯데나 뭐 삼성하고 보면은 기사 보면은 계속 지금 안 좋죠, 상황이. 그죠? 자 그러면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명예퇴직이라든가 감원 정책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35세 잘릴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대기업들은. 옛날에는 왜 4-5 정 이렇게 갔잖아요. 요즘 4-5 정도 아닙니다. 30 대에 다 잘립니다. 잘리면 뭐 해요? 치킨이잖아, 보통. 옛날에는 우동이었거든요, IMF 시절에는. 지금은 이제 치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자영업 어떻게 돼? 자영업이 지금 위험하죠, 더. 어. 그래서 결론 할 게 없다는 거야, 잘렸을 때. 자, 그래서 정년이 보장되고, 그다음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된다? 노후연금하고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또 이 재밌는 게, 자, 정년이 보장이 되는데 이거하고 연결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65 세까지로 지금 정년 인제 연장의 꿈이 또 실현됩니다. 왜? 사람들이 장수를 하잖아. 안 죽잖아, 웬만해서. 건강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년 보장에다가 노후연금까지 나옵니다. 자, 그다음 호봉제가 적용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제 30년 근무 시에 평균 약 한 7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7천만 원 이상의 돈이 나옵니다. 물론 이거 성과급 빼고 얘기입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자,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공무원 연금이 적용됩니다. 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지. 갑자기 돈이 들어가는 병원비. 요런 문제가 있고. 자, 퇴직금 플러스 매달 구자에 별도로 또 연금이 별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노후가 어떻다는 거야. 안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런 부분에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당장에 여러분한테 혜택은 바로 이걸 겁니다. 자신만의 생활이 가능하다. 맞죠? 자, 일반 회사의 경우는 군대, 언어폭력, 야근, 회식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요즘 MZ 세대들한테 물어보면 "왜 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냐?" 하면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만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메리트가 하나 있는 게 있죠. 담임. 담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데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내가 아는 분들은. 자, 그런데 뭐 웬만하면 담임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복전하시는 분들이 있죠. 복전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다 옵니다. 많이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우리 쪽으로. 자, 그래서 요런 것들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공부. 이렇게 좋은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어. 자, 전공 시험 과목이 나오거든요. 자, 크게 우리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는 교과 내용, 하나는 교과 교육으로 편의상 나눕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류 목록을 합해서 자료 조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류 목록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보 계열이죠. 정보봉사, 디지털 도서관, 정보 검색. 이 세 개를 합해서 또 정보 계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편의상 나누는 겁니다. 자, 그다음 교육 영역은 두 가지죠. 학교 도서관 운영론과 독서 교육론입니다. 자, 그러면 과목은 총 몇 과목이 될까? 그렇지. 7개 과목이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원래는요 이걸 하나하나 다 따로 배웠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 하지만 우리는 이걸 합해서 하나로 분석을 했고, 자, 그래서 이거 한 과목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혼자 공부하게 되면 이 책을 하나하나씩 다 사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하나의 정권이 끝나야 여러분들이 이제 5 년이 걸려서 '이래도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이렇게 7 개로 줄였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전공 과목은 몇 과목이다? 7개 과목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인제 시험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교육학 나오죠? 표로 보니까 단순합니다. 그지? 아주 쉽습니다. 20점 따면 되잖아. 맞죠?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전공분들은 교육학이 약합니다.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60 점이 넘어가도 교육학 때문에 박살 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전화 와서
"교수님 이번에 전공 60점 넘었습니다." 그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해내셨네요. 하지만 교육하기 꽈락입니다." 어. 올해 교육하기 어렵거든요. 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있습니다. 왜? 이번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교육하기 난이도가. 내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교육하기 가장 어려웠고 전공이 쉬웠다고 하지만 그건 다 뻥이고 전공은 난이도가 한 중급 정도 됩니다, 상중하로 봤을 때. 어. 왜 중으로 보느냐 하면 쉽다고 문제를 막상 풀었는데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전공은 A가 있고 B가 있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교육학이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 시험 치는 해에 교육학이 한 중급 정도로 쉽습니다, 상중하에서. 자 그러면 A에 넘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할 거죠. 왜? 쉬운데 좀 해볼 만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박살이 나냐? 여기서 박살이 납니다, 전공 비에서. 이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어. 좀 괜찮네. 행복해. 나가. 못 하겠다.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런데 어 바로 우리 직전 연도 2025 년도는 어떻게 했냐? "나가."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난 못 풀겠어." 이렇게 돼 버립니다. 왜? 이때부터 어려우니까. 그럼 여기서 마음 상했죠? 여기서 울고 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자 내가 그랬잖아 항상. 어렵다면 나 혼자 어려우냐? 그게 아니거든. '아 다 같이 어렵네. 여기서는 글짓기로 내가 승부를 봐야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렵네 하면은 오히려 좋아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오히려 좋습니다. 왜? 조건이 다 똑같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교육학은 20, A는 40, B는 40 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몇 점? 100점 만점이 되는 겁니다. 어.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 20, 40, 40만 기억하시면 되겠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20, 40, 40 이에요. 그지? 자 그러면은 이제 배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목별 배점. 항상 분류는 목록은 다 244 예요. 대체로 244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합해서 몇 점이에요? 20 점이에요. 크죠? 왜 큽니까? 교육학을 생각하셔야지. 교육학이 20 이잖아. 그 20 하고 맞먹는 점수입니다. 크죠? 자 그다음 독서 학도는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변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출제 경향에 따라서 2 점이든 4 점이든 변동성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한 과목이 20 점이죠, 셀 경우에. 그죠? 어. 교육학하고 맞먹죠. 그래서 학도와 독서는 여러분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잡으면 실패합니다. 내가 이 커리를 짤 때 독서와 학도를 약간 어중간하게 넣어 드린 이유가 시간 확보예요. 미리 당겨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막판에 외울 것 같잖아. 못 외웁니다.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 그다음에 인제 정보 서비스죠. 자 올해 내가 예언합니다. 올해는 여기서 신규 내용이 많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기수에서는 정보 서비스에서 당락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올해 기본서의 변화가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다음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보 서비스와 디지털 도서관 때문에 우리 재수생 이상 분들은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 이거는 무난하게 갈 겁니다, 정보 검색은. 올해 시험 문제도 무난했습니다. 어 자 그래서 뭐 대체로 2244로 간다, 이렇게 봐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가장 배점이 큰 게 뭡니까? 학도죠. "학도를 놓치는 자 실패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판은 뭐다? 독교와 학도를 잡아야 된다. 두 과목 막판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입형과 서술형의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자, 어떻게 느끼느냐? 여기 봅니다. 자, 기입형과 서술형의 차이점입니다. 자, 특이 사항이 나오죠. 기입형으로 출제된 문제는 나중에 뭘로 변화될 것이다. 서술형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자체로만 보시면 안 돼요.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나는 이제 이 부분을 수업을 할 때 변화된 내용 중심으로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답 갖고 가는 거는 그건 아마추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적중시켰죠? 이 문제. 자, 어떻게 했냐면 자, 이 당시에 기입형으로 나온 거예요. 2 점짜리로.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소교사 문제풀이에서 적중을 시켰지만 또 보셔야 된다 그랬거든요. 왜? 서술형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자, 이 서술 형식이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 2020 년부터 자주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사소교사의 문제는 2020 년도에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를 느끼셔야 되는데 이 이전 기수들은 못 느껴요. 그래서 계속 자기 혼자 공부하면서 '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를 백날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자, 기출 기입형이 2018 년도께 어떻게 됐어? 서술형으로 바뀌었죠. 자, 그다음 또 하나. 서술형 문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내용을 묻는 겁니다. 자, 독서 감상문이면 감상문에 그 하나를 갖고 4 점짜리를 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부위를 여러분들이 못 외웠다 하면은 4 점이 날아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제는 지문은 하나지만 적어도 2 가지 이상의 주제를 묻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가와 나의 등장입니다. 가라는 지문이 등장하고 나라는 지문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한테 좋을까? 나쁠까? 좋죠. 왜 좋습니까? 자, 일단 그 주제를 모르면 옛날에는 4 점이 날라갔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인제는 그 주제를 모르더라도 몇 점을 살릴 수가 있다. 그렇지 최소한 2 점은 살릴 수가 있다. 그럼 우리 출제위원들은 악마일까요? 천사일까요? 천사죠. 왜? 옛날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꽈락이 너무 많다는 거야. 어. 못 해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를 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뀌고 나니 어떻게 돼? 꽈락이 줄었다는 거야. 어.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도 있고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 내용을 보지 마세요. 이 내용을 지금 보면 복잡합니다. 그냥 흐름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자, 이런 식이죠, 문제가. 자, 한 가지 써라, 두 가지 써라, 한 가지 써라. 요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점점 지문이 어떻게 돼요? 길어집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요약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쪼가리 핵심 정리해 갖고 외우잖아요, 이게 요약해 가지고. 이걸 딸딸딸 외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은 보면은 '어 이게 뭐지?' 했다가 나중에 인제 풀이할 때 보면 '아 그때 내가 핵심 정리 요약한 그 내용이네.'라고 인제 한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됩니다. 문해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세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서 보고 요약하다가는 나중 되면은 점수가 안 오른다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고런 것들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입과 서술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학원에서는 어떤 커리가 있느냐? 뭐 물론 내가 카페에다 공지를 했습니다. 개강 날짜와 종강 날짜까지 공지를 구체적으로 한 거는 우리 전공밖에 없어요. 노량진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휴강 날짜까지 공지할 겁니다. '내가 좀 아플 것 같다.' 하면은 그것까지도 공지를 다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손해 볼 것이다.'라는 것까지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강 날짜까지도 계산해서 미리 공지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커리 세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시간표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강력한 기능이 모의고사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모의고사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현장 모의고사. 이게 왜 현장일까? 직접 학교를 빌려서 교육학하고 같이 시험을 칩니다. 채점도 다 할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뭐다? 이론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12 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쭉 가서 7월 전까지는 이론이 다 끝납니다. 끝나면은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부터 모의고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다음 좀 쉬었다가 10월 모의고사를 또 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됐죠. 어.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똑같이는 안 나오고 변형할 겁니다. 변형해서 나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 두 개에서 이제 작년 분들이 재미를 좀 봤습니다, 연속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4번 할 겁니다, 모의고사를. 4 번에서 실시하고. 자 그다음 이거는 별도로 내 카페에서 별도로 이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시즌은 이게 나올 겁니다, 올해. 그런데 이 두 개는 각 연도에서 나올 거예요. 최근 3 년의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판매를 하니까 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3개 다 보시는 게 좀 좋을 겁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현장 모의고사와 시월 모의고사는 뭐냐 하면 항상 이렇게 두 번을 칩니다. 자 가장 핵심적 내용을 분석해서 디테일하게 갈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디테일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기출 경량을 분석하고 그다음 기출은 아니지만 새로 나온 내용들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넣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만의 인제 모의고사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상반기에는 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넘어옵니다, 우리 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슈가 되는 내용들 그걸 또 분석을 해 드릴 거고 분석만 하면 안 되잖아 또. 분석하면 여러분들 또 하다 넘어갈 거거든. 그래서 문제화 시킬 거예요. 문제화해서 여기다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여러분도 인제 합격으로 가겠죠. 어 자 그래서 현장 모의고사는 미리 카페를 통해서 재밌는 거는 힌트를 공개합니다. 어 힌트를 공개하면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힌트를 공개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 영역 부분은 집중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높은 그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작전이 먹혔습니다. 실제로 2 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수험생들의 성적이 너무나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 교육하고 같이 칩니다. 그다음 10월 모의고사는 힌트 공개 없이 실전으로 인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서서히 문제에 적응을 시키는 단계예요, 이 부분이. 자 그다음 시즌 모의고사란 올해는 인제 12 회가 나오는데 카페에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시즌은 카페에서 누구나 구입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해설은요. 당연히 해설 자세하게 다 들어갑니다. 별도의 강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안 배운 과정에서 갑자기 여기서 문제로 갑툭튀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그 문제가 시험 문제에 진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답을 외우셔야 돼요. 질문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전략이 노출이 돼 자꾸. 그래서 하지 말고 무조건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왜 노출이 되느냐 하면 이게 또 사진 찍어요, 그 부위를. 그래서 올리잖아. 그럼 남들이 본단 말이야. 나는 이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모의고사. 내 실력으로 한번 풀고 싶은데 저 양반이 다 올리는 거야. 질문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재미가 없어지지. 그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자 최종 모의고사는 2022 년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왜?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뭘까 이거지. 마지막에. 자 그래서 총 4 회를 어 실시를 하는데 자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교재가 다 개정이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의 기본서가 언제 나오냐? 6 월, 7월, 8 월에 또 새로운 책들이 나옵니다. 어.
그럼 사람이 미치죠. 안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다시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신경량 문제가 많이 적중이 됐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4 문제 정도의 신경량이 여기서 적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한번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모의고사가 그러면 왜 필요합니까? 당연히 이거죠. 성적 관리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적이 나와야지, 평균 점수가 나와야지 나중에 지역 상담할 때 유리합니다. 서울에서 안 된다 하면 지방에서 하시면 되잖아. 일단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인 점수는 차후 지역 선택의 상담 자료로 이용이 되고, 점수가 없으면 지역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뭐 이 쌀을 이래 던질 수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수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수 관리 반드시 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자, 합격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분들하고 반대로 하시면 돼요. 이 장수생 분들이 있거든요. 이 그룹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 그룹과 반대로 하셔야 돼요. 뭐냐? 첫째,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5 월부터 시작을 해요. 심한 경우는 지금 100명 이상이 언제부터 하느냐, 본티오가 나오면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명 이상입니다. 왜? 내가 아는 친구들이거든.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와요. "어 왜 그러시냐?" 하니까 "이제 티오가 나서 준비를 좀 해 보려고요." 하면은 이론 보겠어요? 안 보죠. 마지막에 모의고사 한번 치고 답 좀 외워서 가니까 합격을 할 리가 있나. 다 떨어지지. 5 월부터 하는 거 옛날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구 버전으로 공부합니다. 옛날 책 갖고 가거든. 그러면은 모의고사 치면은 이거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놀래 가지고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2019 년."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있는지, 카페에 어떤 정보가 올라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나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 못 해요."라고 하시는 분은 짜투리 시간 이용하세요. 짜투리 시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 때 좀 이용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든가 아니면 인제 저녁에 퇴근하고 후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자, 그다음 모의고사 아까 관리하셔야 되고, 점수 관리가 안 되면 상담이 안 됩니다. 그다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는 항상 단기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어. '내가 이번 모의고사는 몇 점 내겠다. 그다음은 몇 점 올리겠다.' 요렇게 준비하고 최종 몇 점까지 확보해서 '나는 어떤 지역에 시험을 치겠다.' 이게 나와 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단기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최종은 합격이지만 단기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자, 그다음 어떤 분들 가장 나쁜 짓입니다. 무조건 모르면 우리의 행정력을 낭비시키죠. 무조건 모르면 계속 한 페이지 읽고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근데 이것도 미안했던지 메일로 폭탄 질문 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유화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계속 질문하거든요. 자, 이분 합격하셨을까 떨어졌을까? 8 년째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8 년 동안 계속합니다. 왜? 질문하는 고때만 공부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장수생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수험생을 비례합니다.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 보니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모르면 질문해야지. 책이 좀 이상하면 질문하는 건 당연한데 처음부터 KCR4란 뭔가요? 영의 사용법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런 건 하지 말라는 얘기야. 삼자포괄이 뭔가요? 책 보면 다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오죠. 뭔가 질문이. 고수, 고수 하시는데 도대체 고수는 몇 점을 고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내 답변 드릴게요. 자, 우리는 교육학 15점 이상을 얘기합니다. 어. 보통은 한 18 점이에요. 문제가 한 3년 전 수준이면 18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어렵잖아. 그렇기 때문에 15 정도로 봅니다. 전공은 60의 법칙. 합하면 몇 점이에요? 75점 정도를 보통
공부 좀 하네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을 때 "한 몇 점 정도 나옵니까?" 하면 "아 저는 한 70 점대입니다." 하면 "아 구체적으로?" 하면 "중반 정도 됩니다." 하면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 한 1-2년 안에 합격하실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55 에서 전공 80점 만점이죠. 60 으로 가는 길은 판을 뒤집어야 돼요. 판을 뒤집는다는 얘기는 뭐냐. 자기의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독하게 안 하면요. 이 점수 올리기 진짜 힘듭니다. 이걸 1 차 고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 2차 고비는 뭐냐. 이게 2차 고비. 올해 인제 작년이죠 작년. 70 입니다. 작년이에요. 어 68 에서 70 올리기가 진짜 힘듭니다. 어. 문제 올해 그나마 좀 쉽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해에 70대 친구들이 지금 60 점대가 후반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개정 내용 파악 안 됐다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1년 재수를 하잖아요. 3 과목 이상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다시 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떨어질 것이다. 어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자 그다음 용어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 MOD에서 보면은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쓰라고 나옵니다. 어 이거. 타겟할 때 T가 보통 여기 소문자잖아. 그지? 자 여기 audience 할 때 N 대문자야. 그래서 이런 것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자 표목 쓰라고 하니까 이것도 뒤에 다 소문자로 쓰신 분이 있어.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미리 눈여겨 보시고 습관화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자 그다음에 객관식 내가 반드시 문제 풀으라 그러니까 주관식도 힘든데 객관식을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요. 객관식 문제는 주관식으로 다 넘어옵니다. 고는 증거 자료가 뒤에 보세요. 자 여기. 자 이 당시에 지방직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죠? 그래서 내가 이 당시에 적중을 시켰죠. 왜? 넘어온다. 넘어오니까 바로 준비해라 하니까 2018년 이건 연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한 해를 앞세우니까. 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겠어? 2025 지방직 문제가 2026 사서교사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보세요. 똑같죠? 그러니까 출제원이 어떻다? 같은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국무원에서도 나옵니다. 국무원 문제 넘어오고 국중 문제 넘어오고 지방직 문제 넘어옵니다. 이걸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고 이건 내가 해서 자꾸 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자 그다음 항상 우리 공부할 때 내가 그 핵심 정리 여러분들 하지 마라 그러잖아. 그 이유가 뭐냐? 표는 여러분들이 귀찮아서 핵심 정리에 안 넣거든. 어. 그러다 보니까 빠뜨린다고. 빠뜨리면 표가 요런 식으로 나와 버린다고,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다? 기본서 중심으로 움직여라. 언제까지? 9 월까지. 기본서를 계속 움직여야 돼. 요거 반드시 받으시고. 자 그다음에 기본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객관식 공부하고는 쪼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명칭, 표, 장단점, 서술형. 그다음에 요즘 잘 나오는 게 전제 조건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핵심 정리는 기본서를 한 4-5번 읽었을 때 반복됐을 때 여러분들이 마무리 차원에서 그냥 정리하는 건 괜찮아요. 정리하는 건 좋아요. 단 핵심 정리를 하는 방법은 자세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요약을 한다고 건너뛰고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요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전공 과목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두 개입니다. 아까 배점 봤잖아. 이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모든 과목은 균형 있게 가는데 자 전공 시작할 때 교육과 같이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하면은 늦어집니다. 문제는 스피드입니다. 얼마나 빨리 따라가느냐의 문제거든요. 느리게 하시는 분들은 힘들 거예요.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늦어도 10 월까지는 다 완료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지? 내년 10 월까지는 다 완료가 돼 있어야지 11 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11 월에는 최종 정리 당구나 특강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는 그날까지 저 당구나 특강 책은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고, 시험장 갈 때는 여러분 정리한 요약도 있지만 이 책은 꼭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재미를 많이 봤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 특강은 중요한 특강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다음 2차 면접은요. 1차 끝나고 바로 그 스터디 모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머뭇거리면은 이미 스터디가 다 결성이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인제 여러분들이 성적은 60의 법칙이다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도. 60점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60 점은 내가 확보하겠다. 그 마인드로 움직이셔야지 지금의 TO에서는 여러분들이 합격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60 입니다. 무조건 전공에서는 60을 맞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경쟁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쟁률이 2025 년입니다. 자, 본 TO까지 한번 보세요. 쭉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몇 명입니까? 5 명이죠. 어. 가장 많은 티오가 5 입니다, 5. 그래서 물론 사립 같은 경우에 6이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사립 6 이라고 해서 여섯 티오가 아니고 학교가 다 하나하나잖아. 하나하나 지원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6 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하나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 공립은 보통 5가 최고입니다. 맞죠? 5가 최고예요. 자, 그러면은 평균 경쟁률이 내기도 첨예하죠.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경쟁률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총 지원자 수가 몇 명이에요? 뭐 구체적인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600명 정도 되는구나. 자, 그러면 다른 전국 몇 명일까? 대부분 1000명 넘어갑니다. 600명 이런 데 없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느껴요? 첫 번째, 티오가 많이 안 나니까 지원율이 떨어졌을 것이고, 두 번째, 양성 기관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지? 특히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양성 기관이 거의 없잖아, 우리가. 자, 그래서 지역 배분을 좀 골고루 해서 양성 기관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자, 그다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보통 작년에 보세요. 요런 식으로 순서가 됐는데 올해는 TO라든가 각종 합격선을 확인해 본 결과 요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왜? 서울이 TO가 적으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지금 수도권이 경쟁률이 순위 요런 식으로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 내년 TO 봤을 때 그지?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충청도 한번 보세요. 음. 요런 식으로 경쟁률이 됩니다. 자, 그다음 전라도. 자, 전북, 전남이죠. 항상 전북, 전남. 요런 순서로 갑니다. 물론 이때는 사립 영향도 있겠죠. 자, 그다음 경상도. 자, 경상도인데 이것도 TO 영향이에요. 이쪽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살아나죠. 살아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수가 좀 안 좋다 하면은 이쪽 중심으로 노려볼 만합니다. 왜? 양성 기관이 없다는 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약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쪽 티오가 난다면 틈새 지역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제주는 사립 티오가 없었다면 경쟁률은 더 낮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제주에서 사립 티오라도 나고 그지? 어느 정도 인원이 되니까 자, 6명 정도가 있잖아 본 티오에서 그죠? 자, 그게 뭘 나타내느냐? 제주도 티오가 많아질수록 전공 시험 난이도는 어떻게 될 것이다?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왜? 꽈락을 없애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인제 분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를 보시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60점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요런 겁니다. 자, 보세요. 서울은 3명 뽑는데 80점 넘어가요.
교육학 합해서입니다. 어 자 6 명 79, 79, 80. 80이 넘는 지역은 주로 인기 지역이죠. 인천이나 인제 서울 수도권 이런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 어때요? 80 점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요런 것들 보세요. 대구라든가 요런 데는 다 80 점이 넘어가고 다른 지역은 80 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고수들 있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고수들 중에서도 초고수들이 있습니다. 80 점대를 넘나드는 친구들. 그러면 아까 전공에 내가 몇 점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60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60 점보다 더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괴물 같은 초고수들은 35에서 38 명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수별로 최고에 잘하는 친구들이 저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익명이나 이런 데다가 "이번 시험 어려웠나요?" 이렇게 올리면 이 친구들 뭐라 그러겠어요? "쉬웠어요."라고 올리는데 여기서 7 명이 밑에 "나도요, 나도요, 나도요." 하면 어떻게 돼? 불이익해지죠. 그런 겁니다. 항상 여기서 7 명이 막 앞에 대고 자랑질을 해댑니다. "씨 문제가 뭐 안쌤이 얘기한 거 다 나왔네.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떠든단 말이야. 떠들면은 나머지 친구들은 어떻게 돼? 수많은 친구들의 분위기를 다 조지거든요. 그래서 제발 잘하시는 분들은 좀 자중해 달라는 거야. 그럼 2차 준비 안 하게 되거든. 안 하다 갑자기 1차 합격하시는 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 보세요. 성적 낮은 지역도 있죠, 분명히.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난이도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요렇게 생각을 좀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강의 진행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보시게 되면 이론은 상반기인데 우리는 일찍 시작합니다. 노량진에서 내가 가장 빨라요. 어. 자 12 월부터 합니다. 분류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데 마지막에 기출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는데요. 자 올해는 개정된 걸로 갑니다, 교재가. 그러면 중간에 직강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는 인강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직강을 많이 선호합니다, 보통. 인강보다 인강은 그냥 공식적 얘기만 이렇게 하잖아. 직강은 뭐 다른 얘기도 해 주고 좀 뭐냐 식구금도 해 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그다음 문제풀이반은 우리가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는 과목별 문제풀이. 그다음 최종 단고나 마지막에 총사회 해서 단계를 줄였어요. 3 단계로 해서 갈 겁니다, 여기서. 자 그다음에 특강반이 있는데 자 자료 조직이 좀 문제죠. 왜 문제냐면 이 자료 조직을 학교에서 정규 과정으로 배웠다 한들 뭐냐면 실습 위주로 안 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론 위주로 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습 위주로 다시 편성합니다. 분류 실습, 목록 실습. 자 이 두 가지 끝나도 "뭔가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선 통합해서 한 방에 갑니다. 다 달라요, 강의들은. 중복입니까? 중복 하나도 없어요. 자 그다음 핵심 정리반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다른 분야의 이 기출이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별도로 또 그걸 들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핵심 정리해서 다시 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기출 파악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들으셔야 되고 요거는 역량이 되는 분만 '나는 감당할 수 있어.' 혹은 '재수생 이상이잖아.' 이런 분들이 많이 수강을 하는 편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타 예정 사항은 요렇게 월별로 내가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담은 언제 합니까? 10월 이후에 1대1 상담으로 들어갑니다. 어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래 사적인 걸 묻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사적인 걸 왜 묻느냐. 첫 번째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하고 같이 사십니까? 물을 수밖에 없죠. 왜? 가족이 있다면 지방 못 가잖아, 다른 지역으로. 맞죠? 결혼하셨습니까? 애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 가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적인 질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것들이. 어 그다음에 성적은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몇 점입니까?" 하면 "한 어떨 때는 50 이고 날씨가 맑을 때는 한 60대 후반 정도 나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인제 또 쌀을 또 해야죠, 그지? 부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자기 성적 관리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복습 위주로 따라오셔야 돼요. 복습 위주로. 어. 그다음에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 번도 안 나와." 있죠? "이 단원 한 번도 안 나와." 그럼 "공부 안 할래?" 하면은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트렌드가 나온 거 내지 말라는 겁니다. 어. 나왔던 문제 내지 말라. 그러니까 새로운 거 내라. 그러니까 요번에 교육학이 그렇게 된 거야. "왜 나왔던 거 자꾸 내냐. 재탕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안 나온 부위에다 그지? 주제를 갖고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것도 해마다 달라요, 성향이. 그래서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복습 위주로 계속 따라오시면 돼요, 반복해서. 그러면은 반드시 성공을 하실 겁니다. 됐죠? 예.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가 내가 이거 출력할 수 있도록 우리 지스쿨에다가 다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자료 보시고 다시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합격 설명회는 마치고 인제 본격적으로 나중에 수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